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물류에 필요한 디지털 워커인 브리티 RPA 발표를 맡게 된 양낙훈입니다. 네, 먼저 우리를 둘러싼 업무 환경 변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하는 방법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시작한 정보화 시대와 2000년대 시대의 ICT를 거쳐서 지금은 빅데이터와 AI 시대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워커의 유형이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대량 생산, 사무 자동화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으로 무장한 난리지 워커가 등장했고, 인터넷, 모바일 중심 ICT 시대에는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워커가, 그리고 미래에는 빅데이터, AI, 로봇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 즉 퓨처 워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미래의 업무 환경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휴먼과 AI 기술로 무장한 디지털 워커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디지털 워커한테 맡기고, 우리 사람은 판단, 추론 등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겁니다. 이를 가속화하는 변화동인으로 생산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요. 또 주 52시간 워라밸, 그리고 제품 서비스가 다기능화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는 점들, 또 재택근무가 상시화되면서 비대면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진화하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측을 보시면 디지털 워커의 업무 수행 비중이 현재 한 20% 정도인데 25년 정도가 되면 50%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워커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RPA, 즉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제조 공정에 로봇이 있다면 RPA는 사무 환경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보실 때 PC에서 마우스를 옮겨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단순 반복,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일들을 RPA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휴먼 에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업무 생산성 자체를 높일 수 있고, 또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까지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IT 운영 측면에서도 클라우드나 SaaS가 발전하면서 IT가 세분화돼서 복잡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호 운영성이 부족한 다수의 포인트 솔루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또 RPA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네, 저희 삼성 SDS는 디지털 워커 구현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브리티 RP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형화된 단순 업무 자동화에서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해서 보다 복잡한 업무로, 나아가 추론 판단 영역까지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SDS의 브리티 RPA가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 되겠고요. 또 AI 기술 등 변화가 빠른데 잘 탑재할 수 있는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ERP나 SCM 등 기관계 시스템과 연계가 쉬워서 기업 업무 자동화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RPA에 대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이 바빠지게 됩니다. 제 아이 얘기는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을 도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의 뜻을 저희가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영예로운 보훈을 만드는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보훈처 최석준 사무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을 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와 독립유공자 생활지원비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이 업무들이 수작업이 많아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상자분들한테 지급 결정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온나라라고 하는 국가에서 쓰는 공문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대상이 아니다.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번거롭게 해드리는 일들이 많아서 페인 포인트들이었거든요, 이것들이. 저희가 이런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음으로 인한 보훈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시킬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의 브리티 RPA를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SDS라는 이름이 가진 신뢰성과 직관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고요. 제공해 주신 매뉴얼만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 한 통화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꼭 전산직이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브리티 RPA는 밤도 없고 지치지도 않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무려 연간 18,000여 시간이나 절감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통해서 RPA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물류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워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업의 특성을 좀 보면 국제 운송만 하더라도 종이 문서가 20여 가지가 넘는데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분석한 결과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뿐만 아니라 트래킹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 곳곳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수작업이 많고요.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로 인한 운영 차질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작업, 비효율을 줄이려면 글로벌 물류업계 전반의 표준화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또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 물류 기업들이 각자 사용해온 문서 양식을 표준화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몇몇 또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시스템 투자도 쉽지는 않죠. 구체적인 예로 화물 트래킹만 살펴보더라도 선사와 항공사 간에 EDI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데이터 수신 자체가 안 되거나 늦게 전송되기도 하고요. 또 시스템과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수작업으로 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업무 구조가 기업 성장에 잠재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동량이 늘면 그만큼 수작업을 해야 하는 것들이 늘게 되고요. 원가 압박으로 사람을 더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류 가능성이 높아져서 운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RPA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삼성 SDS는 2009년부터 물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고 물류 관련된 많은 업무 자동화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RPA 영역은 크게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영역인 인보이스 발행이라든가 취업 자동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사별 매출 인보이스를 다운로드하고 시스템을 입력하는 것 자체를 자동화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쉔먼트 트래킹 분야는 스케줄링이라든가 선박 추적 등을 자동화하는 것으로서 물류 중에서 이제 가장 대규모 정형화된 업무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음은 재고 관리 분야인데요. 업무 절차 자체가 이제 복잡하고 창고 등이 산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동화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매 주문 관리 쪽은 구매자 선정부터 구매 방법을 결정하고 납기 관리를 자동화하는 영역인데요. 검토 프로세스가 사실은 핵심 영역이고 그 수작업 비중이 높아서 자동화 효과가 높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환 환불도 결국은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업무량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 전 영역 중에서 가장 룰 베이스로 RPA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서플라이 플래닝 쪽은 예측 성격이 강한 영역인데요. 분석 업무 시간의 한 70~80%를 차지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영역을 RPA가 자동화를 해서 분석 전문가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영역입니다. 물류 환경 센싱 분야는 과거의 수에즈 운하 사고에서 보신 것처럼
항만의 가동 상태라든가 날씨 등 리스크 요인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각종 웹사이트에서 최저가 비교 모니터링하는 것도 RPA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ERP나 SCM 등의 청구 결산 데이터를 잘 입력하는 것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저희가 경험한 물류 RPA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정형화된 업무 중심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영역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인보이스 관리, 레거시 정보 통합, 트래킹 분야를 우선 자동화했고요. 그 이후에 물류 품질 향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경 센싱 분야로 자동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OCR 등을 좀 활용을 해서 물류 전 밸류 체인으로 자동화를 확대하는 그런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웨이브별로 대표적인 RPA 사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물 트래킹 분야인데요. 저희 SDS의 물류 사업부는 삼성전자나 삼성 계열사의 물류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매일 한 100여 명의 인력들이 본인이 담당한 물류의 위치 추적을 위해 25개의 선사, 28개의 항공사 시스템을 접속해서 일일이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유관부서에 매일 발송하는 일 자체도 만만치가 않았죠. 이를 브리티 RPA가 자동화함으로써 저희는 연간 한 6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절감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웨이브 1을 통해서 대규모 정형화된 업무 자동화를 수행함으로써 저희가 초기에 전사적인 공감대를 좀 확보할 수 있었고요. ROI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를 보시게 되면 제품의 실제 도착 시간과 공항 게이트아웃 시간 차이를 좀 분석을 해서 지연된 화물 정보를 고객사한테 리포팅하는 성수기의 적기 운송 리포트 자동화 사례입니다. 항공으로 운송되는 고가의 제품들은 공항 도착 후에 48시간 이내에 배송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항공사 터미널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배송 지연과 도난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의 사전 센싱을 위한 미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기 운송 리포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각 항공사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RPA가 이를 커버하고 있고요. 또 적기 운송 리포팅을 위해서 1회 수행하는 시간들이 8시간 이상 이제 소요되는 부분인데 고객사의 액티브 X로 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RPA가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오더 처리의 경우도 고객별로 다양한 형태의 선적 서류가 오기 때문에 정보를 찾고 처리하는 것 자체가 꽤나 복잡한 일입니다. RPA가 이메일로 접수되는 워드나 엑셀, PDF 등 다양한 포맷의 선적 서류를 OCR과 RPA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또 화물 정보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좀 더 부연을 드리면 OCR을 통해 서로 다른 다양한 포맷의 선적 서류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화물 정보 시스템으로 업로드가 가능한 템플릿 데이터로 이제 자동 변환을 해서 자동화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물류 RPA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년간 RPA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업들이 RPA를 도입하는 형태 또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RPA가 초기에는 전사 사무국에서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가 조직을 중심으로 지원이 됐는데 최근에는 현장 인력들이 자기 업무 자체를 자동화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에 따르면 전사의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경우에 자동화 가능 범위는 한 10% 정도 내외인데 시티즌 디벨로퍼 즉 현장 참여 인력들이 수행할 경우에 40에서 50%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S도 19년부터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현장 중심 자동화를 선도적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기 쉬운 RPA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현장 인력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체계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바로 확인하고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포탈도 좀 필요하고 또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 지원 체계가 잘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워커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추진 재원으로 좀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정형화된 업무를 중심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 SDS의 첼로 스퀘어 그리고 브리티 RP를 통해서 디지털 포워딩뿐만 아니라 나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